그 대표님들의 그냥 우리가 그 세무사들, 여자 세무사들 가업 승계를 오래 했다는 여자 세무사들이 와서 방문 상담 실행을 다 해주고 계속 케어를 해준다. 이런 취지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세무사 합격을 하고 세무법인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제 기장 업무도 하고 외감 업무도 하면서 외감 업체의 자문도 하면서 이제 2013년에 컨설팅 저는 이제 세무법인 신율이라고 제가 세무법인을 이제 새로 독립해서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대표 세무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 했던 것 중에 좀 난이도가 있었던 거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례는 혹시 이제 가셔서 그래도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에 대해서 우리만큼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고 또 이것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첨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도움도 되시라고.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2번 열렸거든요. 자문위원회가.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보통 한 번 열리고 끝나는데 여기는 사안이 좀 복잡해서 이제 2번 열렸고 그게 또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여기 회사가 뭐 제가 좀 설명드리면 다 알만한 좀 큰 회사였어요. 좀 뭐만 하면은 당장 이제 뭐 세무서에 관심 집중이 되는 회사였고 실제로 이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을 하고 나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곧바로.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사례죠. 근데 저희가 여기를 들어갈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께. 여태까지 근데 대표님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괜찮다. 나는 깔끔하게 하고 있었고 여태까지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가서 대표님이 이제 당연히 물어보셨겠죠. 이런 거 하면 괜히 세무조사 나오고 뭐 이렇게 문제되지 않냐 하셔서 제가 대표님 이런 거 안 하셔도 세무조사 나올 시기입니다. 대표님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여태까지 세무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올 지금 타이밍이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나오시는데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세무조사 받고 이렇게 하셔라 해서 이제 그런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큰 회사는 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믿지도 않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진짜 실제로 이런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해서 세무조사 나온 거는 이게 유일하거든요. 이 회사가 유일한데 대부분 안 나오지만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고 제가 국세청 뭐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도 모르는 조사 대상자 선정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 있지만 이걸 안 해도 나오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정리하자 얘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여기 보시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식을 회수를 하는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식 가치가 벌써 6억 4,800만 원이었고요. 이게 12년에 이혼을 하면서 12년에 한번 이혼 딱 직전에 증여로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제 6억만 가져오신 거죠. 6억이 이제 남으셨고 이거에 대해서 가져올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 주식 가치가 워낙 높고 뭐 이제 여러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으로 이제 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해드렸고요. 지금 이게 순자산 가액으로 6억 4,800만 원이고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평가 금액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6억 4,8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건 순자산 가액으로만 이 가격. 그러니까 이제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이 좀 바뀌었잖아요. 주식 평가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근데 그 전에 이제 순자산 가액일 때라서 6억 4,800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15년의 수익 금액이 이제 95억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처음에 설립했을 때 이제 96년에 발기인으로 이 전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셨고요. 보시면 뭐 전 처남, 전 동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다 주식을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갖고 계셨다가 이제 이렇게 양수도를 통해서 다 지금 회수가 됐고 지금 실명전환 할 수 있는 그 발기인의 주식은 2,400주 이혼한 전 배우자 주식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그게 힘들었던 게 설립할 때의 대표이사가 이 배우자였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배우자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점을 보셨는데 이제 여자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야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혼한 전 배우자 이름으로 이제 그 회사 대표를 세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개인 사업 법인 전환을 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이제 대표님 명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명의의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을 했는데 대표이사만 이제 사모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문위원회 이제 가셔서 참석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참석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시면은 뭐 법정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조사관들 다 앉아 계시고 뭐 세무서장님 앉아 계시고 다 앉아 계시고 저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이렇게 해서 뭐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할 말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다음 또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했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세무사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어떨 때는 배우자라서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거는 증여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혼했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세무사로서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모르겠다. 사실은 팩트만 저는 아는데 팩트는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번 열렸던 이유가 극렬하게 갈렸어요. 그 이제 자문위원들 중에서 반은 우리 말이 맞다. 명의신탁이다. 반은 그런 게 어딨냐. 이거 다 배우자인데 증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게 이제 그 한 번으로 결정이 안 나고 이제 2번 열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에 서류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명의신탁 이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저는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거든요. 좀 뭔가 이제 좀 성의를 들인 것처럼 보이려고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거기 이제 담당이 정해지잖아요. 담당 그 조사관이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참석해서 얘기하진 않으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그냥 조사관님이신데 그분이 이게 미비하다. 왜냐면 이 이혼한 전 배우자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떼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이제 출입국 기록을 다 떼보셔서 이분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제가 제출한 서류는 한국에서 인감도장이 찍혀 있더라. 이거 사문서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 동의받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영사관에서 이걸 좀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을. 그래서 이걸 이제 부랴부랴 제가 이런 양식으로 써서 양식 만들고 이 문구를 써드렸습니다. 문구를 써서 이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또 대표님이 이분하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뭐 좋게 협의원을 하시고 사실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또 이분한테 거의 넘겨주시고 자기 그 아들을 키워주신다고 넘겨주시고 뭐 관계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이분하고 뭐 전화 통화도 연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제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조사관한테. 그러면 전화통화 연결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지 알고 전화통화를 연결하냐고 못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연결해서 그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화는 안 하기로 하고 이걸로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영사관에 가서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다 이제 뭐 공간에서 인증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이제 국제 택배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의인 것 같아요. 이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은 조사관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참작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출하고 빠르게 그 조사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 빠르게 저희가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편이 되셨거든요. 그 이제 자문위원회 결정은 하실 수 없지만 우리를 믿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2차 회의가 열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분위기가 안 좋다. 책자로 제출했던 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책자를 얇게 요약을 해서 내용이 많았거든요. 이게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자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틀 뒤에 열리는 그 회의였는데 좀 힘들겠지만 책자로 만들어서 하면 더 조사관들이 보기 좋을 것 같다고 그 자문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책자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차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 사업자인 이 회사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2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2명만 그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의견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저희가 의견 진술 신청서를 냈어요. 이 2분이 이제 그 진술하겠다 해서 이 직원 2분이 이제 그 의견을 2차 회의 때는 직접 오셔서 참석해서 진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독이 됐던 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건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차 회의를 할 때 참석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분하고 입을 맞춰야 되는 거죠. 직원들하고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이분이 너무 대표님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안 해도 될 말을 막 이제 흥분하셔서 하셔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뭐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인터뷰를 좀 충분히 하시고 회의에 참석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직원은 격리 직원이었는데 개인 사업자인 이 무역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근무를 하고 계셨고 이분이 개인 사업자의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자기가 직접 법인 설립할 때의 주금 납입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진술을 해주셨어요. 내가 직접 돈을 찾아서 내가 그 개인 사업자 돈으로 법인을 만들었다. 주금 납입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신을 맹신하는 모친의 권유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가서 제가 모르는 정보도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고 지금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회의할 때 막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 아는 정보를 그쪽이 알고 있고 세무서가 알고 있고 그게 나오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대표님께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말고 다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사례는 아닌데 또 다른 세무사가 진행했던 사례에서는 뭐 차명주주의 급여가 대표님하고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이 차명주주가 실제 이 회사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차명주주 주식이 맞는 거 아니냐, 왜 그렇지 않다면 왜 대표하고 급여가 동일하냐,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례는 이렇게 똑같이 배우자가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기계 회사였어요. 기계 회사고 그 배우자분은 뭐 샤랄라한 드레스를 입은 이제 여자셨거든요. 누가 봐도 이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의 주식이 맞는 것 같았는데도 그 공무원이 여자 그 주주한테 실명 전환을 해라 그러면은 인정해주겠다 해서 여자 대표님한테 차명주주 걸 다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곤란해지니까 충분히 인터뷰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서식은 이제 1차 때 이게 1차 회의가 끝나고 대표님 막 흥분하셔서 막 이제 그때 조사관하고 거의 싸울 듯이 얘기하시고 제가 이제 뭐 좀 조율하고 이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 담당 조사관 얘기는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거의 3개월에 임박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아시겠지만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됩니다. 증여 취소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 서식에 들어갈 때 이미 주식의 명의개서가 다 바뀐 상태로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 이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면 그때의 증여로 보는 거예요. 이제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빨리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상장주식 반환 합의서를 써서 여기에 두 번째 보시면 2016년 9월 1일에 접수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환한다. 그러니까 이혼한 전배우자의 그 명의 주식이 대표님한테 갔지만 이거를 다시 대표님이 그 이혼한 전배우자한테 다시 반환한다 하는 거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메일로 보내서 저희는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서류가 확실하다는 걸 메일로 그 날짜가 픽스가 돼야 되니까. 근데 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3개월 넘지 않은 시점에 반환이 됐다는 걸 입증할 만한 걸 좀 남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 경영 및 소유사실 확인서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 그 대표님이 실제 회사를 경영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서 양식을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새로 이제 만들어서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협력업체예요. 거래처한테 이제 받은 거고요. 거래처. 본 업체는 뭐 설립할 때부터 계속 거래를 하던 업체고 실제 이 대표가 실제 경영자라는 걸 확인해 준다. 이런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하고. 법인 인감증명서하고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은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성품이 좋으셔서 이 회사는 퇴사를 안 하셨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회사에 한 7명 정도가 오래 근속한 직원들이 있었고 써달라고 하면 더 있다고 하셔서 제가 됐다, 5명만 쓰자 해서 이제 5명한테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확인. 직원이 실제 경영자가 누구였다. 이런 걸 다 확인하는 이제 서류입니다. 그래서 경영 및 소유 사실 확인서를 다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명의신탁 이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그 컨설팅을 갈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뒷페이지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체크리스트를 써서 컨설팅 내용을 다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답변을. 왜냐면 이런 게 답변이 있어야지 나중에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사항을 세세하게 물어보면 제가 다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실제 소유 확인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 지분 이동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과세관청이 다 물어보거든요. 심지어는 그 차명주주가 그 당시에 주금 납입을 할 여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급여 소득이 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는 모르는 정보지만 그 과세관청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정보력이 더 많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이제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완 자료에서 2차 미팅 전에 이렇게 보완할 사항을 그 세무서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결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오래된 거일수록 좋으니까 오래된 거 다 찾아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전후의 신청인의 그 사업 입증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경영 및 소유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서 이거 다 받아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도 이 내용 이혼할 때 배우자한테 얼마 그 줬는지 재산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이혼했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자고 했더니 대표님이 신고하지 않은 미국에 부동산이 있다고 이 미국 부동산을 준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극도로 꺼리셨어요. 이 내용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과세관청에서 미국에서 자료를 자꾸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자료는 제출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고하지 않는 누락한 소득이 이제 미국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제출했고 이런 게 이제 다행히 회의를 했을 때 이런 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어요. 않아서 그때 굉장히 뭐 질문이 많아서 막 답변을 하고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 조금 만족하실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들은 그런 자리 가면 이제 떨리시잖아요. 뭐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이제 괜히 밉보이면 세무조사 나올 것 같고 하니까 말 잘 못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당당하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실제 팩트가 이래서 나는 제출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정도 안 해줄 거면은 이런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제도를 왜 만들었냐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하면 이제 또 좀 미움받을 수 있죠. 대표님이 우리 업체 세무조사 선정된 게 또 제 잘못이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선을 잘 넘지 않게 잘 얘기해서 어쨌든 대표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보기에도 공무원들이 썩어서 나라가 썩어서 이거 확인 이거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대표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 주식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어요. 대표님 이거 가치가 상당했거든요. 갖고 올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대표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되게 뿌듯하고 보람 있고 이랬는데 또 모친 주식이 있거든요. 모친 주식 그때 있는 쟁점이 됐던 게
이혼한 전 배우자는 그러면 명의신탁이고 모친은 증여냐 모친은 이거 논리가 안 맞잖냐 이제 이런 것도 얘기가 있어서 저는 모친한테 돈을 모친 어머님이 이제 재산이 있으셨거든요. 어머님이 재산이 있어서 이거는 어머님이 실제 투자한 거다 이렇게 해서 다 입을 맞춰놨는데 일자 회의 때 아까 이제 제가 직원이 실수했던 게 그거거든요. 직원이 이제 어머님한테 그러면 주식도 못 주냐고 막 이제 이러신 거예요. 흥분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직원 허벅지를 잘 때리고 얘기하실 때 쿡쿡 찌르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친 주식을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 공무원이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모두 발언할 때 그러셨거든요. 나는 이 회사를 한 번도 내 사익을 위해서 운영한 게 아니다. 나는 이 회사 나 승계해줄 자녀도 없고 다 직원들한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의외로 좀 이 회사의 방향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친 주식을 이 인정받고 나서 다 직원들한테 저희가 뿌려줬거든요. 뭐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고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내는 걸로 해서 그 내는 증여세는 급여를 통해서 이제 다 보전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아까 오래 다닌 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7명한테 제가 그것까지 이제 다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대표님이 원망할까 걱정은 했는데 다행히 이제 대표님 그러진 않으시고 뭐 나올 게 나왔다. 우리 회사는 크기 때문에 언젠간 나올 거로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